예, 총재님. 지금 3분기 GDP 속보치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우려가 많아졌습니다. 좀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내수 회복세가 되게 더딘 상황에서 이제 수출의 둔화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분석적인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문제는 수출 둔화가 이제 일시적이냐, 이제 구조적이냐 하는 문제일 텐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올 8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전망한 겁니다. 전망한 건데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수출에 대한 기여도 2.4%포인트하고 1.4%포인트 보시다가 내년도 상하반기에는 0.6, 0.7%로 되게 낮게 보셨거든요. 이 말은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수출에 좀 이렇게 잠재적인 어떤 구조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 좀 감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보신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 지금 우리 3분기 속보치에서 나온 이 수출에 대한 이 수치가 내년으로 예상하셨던 것, 이런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이런 구조적인 게 좀 더 땡겨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종현 의원님 보여주신 이 그래프가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 사실 지난 6분기 이상, 6개월 이상 저희 수출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높은 성장률이 점차 둔화될 거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 들어가면 수출의 기여도가 줄어들고 그 사이에 내수는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주 그냥 크게 얘기하면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 들어가는 정도가 되면 그때쯤 수출이 피크를 이룰 거다라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이런 전망을 했는데 이번 3, 4분기 데이터가 보고 저희들이 그걸 너무 낙관적인가라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린다만 저희가 아직 혼선이 있고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거가 액수로 봐서는 저희 예상대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줄어든 게 일시적인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뭐 중국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이 커서 생긴 우리가 모르는 트렌드인지 아니면은 국제적으로 뭐 지금 트럼프나 이런 그 여러 요인 때문에 무역 갈등이 더 생겨서 그럴 건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그 방금 저기 총재님 말씀하신 그 이제 물량 관련된 게 일반적으로 어떤 산업에서 보면 판가 인상 효과보다는 실은 물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되게 불경기의 시그널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 분야 좀 더 이렇게 아주 좀 더 면밀하게 잘 보시고 수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인지 여부에 대해서 빨리 좀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시그널을 주시는 게 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분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이번에 3분기 이제 그 성장률 발표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오차가 있었는데 총재님 이게 올해 1분기에도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망했던 거랑 실적치가 많이 좀 틀렸다고 하는 그런 좀 내부 아마 그런 좀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 보면 어쨌든 그런 예측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고 그걸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좀 보완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준비를 좀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저희가 분기 자료는 요번에 발표를 시작했지만 이전부터 계속 내부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 4분기 때도 분명히 많이 저희 예상에서 벗어나서 저희 조정했고 지금 존경하는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는 하여간 이제 분기 전망 발표를 이제 시작해서 조금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분석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하는 발표가 워낙 이제 그 국민들한테 주는 영향이 큰데 이번에 8월 달에 처음 하시고 나서 내부적으로 이 분기별 예측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이 합리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게 좀 더 이러냐 이런 데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이번에 좀 더 내부적인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예, 저는 뭐 분석을 해보겠지만 분명히 이번에 이 분기 성장률이 틀린 거에 대해서 여러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보수적인 많은 분들은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그거 봐라 발표 안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냐는 그런 견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을 발표하고 투명성 있게 하고 이런 논의를 하는 거가 굉장히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 걸로 하고 물론 처음 발표했을 때 잘 맞았으면 참 많은 것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 이 일이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좀 정확도를 높이려는 그 좀 노력이 좀 빨리 좀 잘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총재님이 이번에 올해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는 높을 거라고 좀 말씀하셨고 아직은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좀 이르다 하는 이런 좀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예.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가장 큰 게는 저희 지금 GDP 성장률이 3, 4분기 이런 내가 부정적인 걸 고려하더라도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경기 부양을 전면적인 부양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자영업자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어려운 부분에 부분적인 부양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자영업자가 어렵고 건설업이 부분적이 어려울 때 이것을 금리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양을 적극적인 부양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표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전면적인 부양은 필요 없다. 다만 자영업자나 이런 어려운 쪽의 부분적인 부양은 타겟된 부양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최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